이상화 시인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적 흐름을 조명합니다. 특히 식민지 시대의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그의 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이상화 시인 생애 및 활동 요약. 1901년 대구 출생. 1919년 3.1운동 대구시도 실패. 1922년 문학동인지 백조동인으로 활동 시작. 1925년 카페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참여. 1927년 의열단 사건으로 구금. 1935년 중국 망명. 1936년 귀국 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 1943년 사망. 주요 시집. 상화와 고월. 1951. 늪의 오화. 1989. 나의 침실로. 197. 석인상. 1984. 이상화 시집. 198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86. 이상화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활동한 시인으로 초기에는 낭만적이고 탐미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시들을 창작했다. 그의 삶 자체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요 작품 분석 및 테마. 2.1 나의 침실로. 1923. 주요 테마. 낭만적 열정. 현실 극복 의지.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갈망. 부활의 동굴. 핵심 구절.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내 말.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내용 분석. 초기 시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사춘기 소년의 낭만적 정열로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잘 나타나 있다. 마돈나와 침실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순수하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삶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침실은 단순히 육체적 공간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재생의 장소, 즉 부활의 동굴로 상정된다. 에피그램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밤과 꿈은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세계이자 참된 의미에서의 부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해석된다. 초반부의 관능적인 어조는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의 번민과 고뇌를 감싸 안는 꿈의 세계로 이행하며 완화된다. 작품의 정교한 구조, 기승전결 형태의 도노법 활용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호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2 가장 비통한 기옥 간도 이민을 보고. 1925. 주요 테마. 일제 수탈과 억압. 유이민의 고통. 민족의 비극적 현실. 자학적 저항 의식. 핵심 구절. 가도다. 가도다. 쫓겨가도다. 줄인 목숨 움켜쥐고 쫓겨가도다. 차라리 줄인 목숨. 뺏어 가거라. 차라리 취한 목숨. 죽여버려라. 내용 분석. 간도 이민의 참상을 통해 일제의 온갖 수탈과 억압에 고통받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고발한다. 이련은 간도 유이민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비극적 정감을 고조시키고 죽음이 도리어 행복할 지경의 민족 순환을 드러내며 일제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이연에서는 사노라, 사노라, 취해 사노라와 같이 자포자기적인 탄식과 함께 어두운 밤 말없는 들음 안고서 피울음을 울으면 서름은 풀릴 것을 처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다. 주린이 육체적 고통이라면 취하는 모순적인 현실 상황을 그대로 살 수 없다는 정신적 고뇌를 반영한다. 자학적 표현은 역설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저항의식의 정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2.2 가장 비통한 기옥 간도 이민을 보고. 1925. 주요 테마. 일제 수탈과 억압. 유이민의 고통. 민족의 비극적 현실. 자학적 저항의식. 핵심 구절. 가도다. 가도다. 쫓겨가도다.
줄인 목숨 움켜쥐고 쫓겨가도다. 차라리 줄인 목숨 뺏어 가거라. 차라리 취한 목숨 죽여버려라. 내용 분석. 간도 이민의 참상을 통해 일제의 온갖 수탈과 억압에 고통받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고발한다. 이련은 간도 유이민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비극적 정감을 고조시키고 죽음이 도리어 행복할 지경의 민족 순환을 드러내며 일제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이연에서는 사노라, 사노라, 취해 사노라와 같이 자포자기적인 탄식과 함께 어두운 밤 말없는 들음 안고서 피울음을 울으면 서름은 풀릴 것을 처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다. 줄인이 육체적 고통이라면 취하는 모순적인 현실 상황을 그대로 살 수 없다는 정신적 고뇌를 반영한다. 자학적 표현은 역설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저항의식의 정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2.3. 통곡 1926 주요 테마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절망감, 자유상실, 저항의지 핵심 구절 두 발을 못 뻗는 이 땅이 애달아 하늘은 울기니 구름이 터진다.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 내용 분석 일제 강점으로 두 발을 뻗을 수도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존권마저 상실당한 식민지, 백성들의 비탄과 적개심 글 강렬하게 표출한다. 하늘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며 이는 식민지 현실을 절대적 한계 상황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하늘은 울기니 구름이 터진다는 표현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저주를 담고 있다. 해야 웃지 마라 달도 뜨지 마라오는 부정적 저항의식으로 해와 달이 없는 것과 동일한 암흑의 상태인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민족의 생존권이 복원된 세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이는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태도이자 지상주의적 자세로 인간의 힘으로 불행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 주요 테마 일제에 대한 저항, 국권 회복의 염원, 민족혼 수호, 역사의식 핵심 구절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내용 분석 나의 침실로의 낭만성을 극복하고 식민지 조국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쓴 저항시로 평가받는 이상화의 대표작이다. 제목의 서리적 의문문은 빼앗긴 들로 인식되는 당대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며 주권과 영토는 물론 마지막 남은 역사와 민족혼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표현한다. 땅과 들은 모성적 심상으로서의 역사의식을 나타내며 영토, 삶의 터전, 민족혼을 상징한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는 마지막 남은 자연의 이번마저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을 드러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다는 적극적 저항 의지의 표출이다. 바람, 종달새, 보리밭 등 많은 자연적 소재와 토속적 표현을 사용하여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규칙적인 시행 배치와 리듬감은 국권 회복의 의지와 국토의 소중함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독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킨다. 2.5 병적 계절 1926 주요 테마 비관적 현실 인식, 민족의 고통과 방황, 저항적 태도 핵심 구절 기러기 제비가 서로 엇갈림이 보기에 이리도 서른가 하늘을 보아라 야원 구름이 떠돌아다니네 땅 위를 보아라 젊은 조선이 떠돌아다니네. 내용 분석 이상화 시 상당수에 나타나는 다물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밤과 누름의 이미지는 당대의 참담한 모습들 상징하며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과 회복의 갈망이 담겨있다. 비관적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일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나아가며 이는 당대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전면적 거부 태도이다. 젊은 조선이 떨어진 나뭇잎을 부여잡고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비극적 상황 제처에 있음을 인식한다. 기러기, 귀뚜리, 떨어진 나뭇잎, 호라비, 헤매는 바람대, 야윈 구름 등 하강적 소멸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당대 민중들의 모습들 제시한다. 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된 현실 인식을 통해 불분과 적개심을 동시에 표출하며 모순의 현실과 적극적으로 대전 양상에 취하게 되는 저항적 태도로 전환된다. 3. 주요 사상 및 문학적 특징. 초기 낭만적 탐미주의에서 후기 현실 비판 및 저항 문학으로의 전환. 나의 침실로와 같은 초기작에서는 개인적인 감상과 낭만적 열정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가장 비통한 기호, 통곡, 병적 계절 등에서 민족의 고통과 자유 상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강렬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K-POP에 참여했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상징주의적 표현, 마돈나, 침실, 봄, 들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표면적 의미를 넘어선 심층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토속적 정서와 민족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보이는 가르마 같은 농길, 삼단 같은 머리 등은 우리 민족의 삶과 연결된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민족의 정서와 혼을 환기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비극적 현실 인식과 저항 의지. 시인이 처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현실 인식은 그의 시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정서이다. 이는 단순히 절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전면적 거부 태도와 저항 의식으로 연결되어 당대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1. 이상화 시인은 어떤 시대에 활동했으며 그의 생애는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상화 시인은 1901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으며 1919년 3.1 운동 실패, 1927년 의열단 관련 구금, 1935년 중국 망명, 1936년 귀국 후 체포 및 옥고 등 격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식민지 현실은 그의 시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 초기에는 낭만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점차 저항적이고 민족적인 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화 시인의 초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나의 침실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나의 침실로는 이상화 시인의 초기 시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8세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얼핏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돈나와 시적 화자가 함께 가고 싶어하는 침실은 단순한 육체적 공간이 아닙니다. 침실은 경건한 안식과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재생의 장소, 부활의 동굴을 상징하며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이러한 구원의 여성을 표상하며 아름답고 오랜 꿈과 같은 안식을 갈구하는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3.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상화 시인의 작품 세계에서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나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상화 시인의 후기 대표작으로 나의 침실로에서 보인 감상적, 관능적, 퇴폐적 낭만성을 극복하고 식민지 조국 현실을 직시한 저항시입니다. 제목 자체가 조국 강탈의 비극적인 현실을 암시하며 주권과 영토, 나아가 민족혼까지 빼앗길 위기감을 표현합니다. 이 시는 바람, 종달새, 보리밭, 도랑, 나비, 제비 등 자연적 소재와 토속적 표현을 통해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저항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가장 비통한 기옥은 식민지 백성들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나요? 가장 비통한 기옥은 일제의 수탈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간도와 요동으로 떠나는 유이민들의 고통을 통해 당대의 암울했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련에서는 줄인 목숨 움켜쥐고 떠나는 유이민들의 비참함과 진흙을 마시고 해수를 마셔도 단잠은 얽매일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며 일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연에서는 이 땅에 남아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민족의 고뇌를 거둔 밤 말없는 들을 안고서
피울음을 토하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차라리 줄인 목숨, 뺏어가거라. 차라리 취한 목숨, 죽여버려라. 와 같은 자학적인 표현은 죽음이 차라리 행복할 정도로 참혹했던 당시 민족의 실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병척계절에서 시인은 식민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했나요? 병척계절에서 이상화 시인은 기러기 제비가 서로 엇갈리는 가을날을 통해 젊은 조선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떨어진 나뭇잎을 부여잡고 긴 밤을 새는 허수아비처럼 민족이 모든 꿈을 잃고 땅 위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시인의 구슬픈 마음은 닳다 못해 나릴 시절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기러기, 허수아비, 떨어진 나뭇잎, 호라비, 헤매는 바람대, 야윈 구름, 떠돌아다니네와 같은 하강적이고 소멸적인 이미지는 식민지의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인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설적으로 당대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이자 저항적 태도로 전환됩니다. 6. 이상화 시는 낭만주의, 퇴폐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상화 시인의 초기 작품에서는 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퇴폐주의는 예술이 건전한 정신을 잃고 형식적으로 막다른 경지에 이르러 감수성과 자극의 쾌락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의 초기 시 나의 침실로에서 나타나는 관능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은 이러한 퇴폐적 낭만주의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화 시인은 이러한 경향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지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저항시를 통해 퇴폐적 낭만성을 극복하고 민족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의 시가 단순한 퇴폐주의를 넘어선 깊이 있는 사회의식과 저항 정신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이상화 시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저항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심화되었나요? 이상화 시인의 저항의식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걸쳐 점차 심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초기 작품인 나의 침실로에서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낭만적인 정열과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극복하려는 소극적인 몸부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통한 기옥에서는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일제에 대한 강렬한 분노와 자학적인 저항의식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비탄을 넘어 빼앗긴 국토와 민족혼을 되찾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저항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병척계절에서는 암울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불합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태도를 보이며 저항 의식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처럼 그의 저항 의식은 개인적 번민에서 민족적 고통으로, 소극적 갈망에서 적극적 투쟁 의지로 발전했습니다. 8. 이상화 시의 주요 상징어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상화 시의 주요 상징어들은 그의 시 세계와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돈나 나의 아시, 나의 침실로에서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존재, 구원의 여성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 영원한 안식과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침실, 나의 침실로에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현실의 고통을 넘어선 다름답고 오랜 꿈의 공간, 영원한 안식과 재생의 장소, 부활의 동굴을 상징합니다. 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민족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자유와 해방, 희망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빼앗길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민족혼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들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영토, 조국, 그리고 민족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며 민족혼과 역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밤 거둠,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과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 나의 침실로에서는 꿈과 부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울음 피울음, 민족의 비탄과 고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표출입니다. 길떠돌m,
가장 비통한 기옥과 병든 계절에서 유이민이나 식민지 백성들이 겪는 유랑과 불안정한 삶, 그리고 자유를 잃은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화 시인은 식민지 시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낭만적 감수성에서 출발하여 점차 민족의 현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강렬한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시인으로 성장했다. 그의 시는 개인의 고뇌를 넘어 민족 전체의 아픔과 해방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